안녕하세요. 아임파서블의 김지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보신 뉴스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 있으실까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이름을 직접 검색하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아주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뉴스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왜 뉴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이 뉴스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석 씨 주연의 특종 량첸살인기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무역은 대남 실업의 비리를 취재했지만 광고주의 갑질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직장을 찾던 중 자신의 옆집에 살인자가 산다는 제보가 떠올라 몰래 들어가 보는데요. 그 집 화장실에서 살인의 흔적을 발견하고 특정 보도를 하여 다시 기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살인의 흔적들은 량첸살인기라는 연극의 소품이었고, 이를 안 무역은 가짜 뉴스를 멈추려고 하지만 방송국은 이미 시청률에 눈이 멀어 그냥 보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연 무역은 거짓과 진실 속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는 특종 하나로 기자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이 영화와 함께 콘텐츠 진행을 도와주실 우리 이시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TV 정치부의 이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 딕션과 톤이 정말 기자님 신기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현실에서 그냥 보통 말씀하실 때 톤이 다르신가요? 저 이렇게 인사할 때는 이러고요. 뉴스 보도할 때는 또 이렇게 바뀌어서 목소리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와, 신기합니다. 기자님들도 굉장히 극한 직업일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취재 현장 있으실까요? 저희는 가장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폭우가 내리든 폭설이 내리든 저희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바다의 물결이 보이는 네. 바다 바로 앞에서 스탠드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눈이 많이 내리는 대관령에 가기도 하고, 폭우가 올 때는 장마철에는 잠수교에 가서 이제 스탠드업을 찍습니다. 네. 가장 잘 생생하게 보여줘야 하니까요. 아니, 그 우산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기자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유명한 리포트 멘트, 바로 현장에 나와 있는 누구 기자입니다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걸 저희는 라이브 크로스 아니면 현장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뉴스가 정각에 시작한다고 해도 네. 저희가 5번째, 6번째 순서라면 그때까지 그냥 구동의 자세로 기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화보다 현실이 더 고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 고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취재를 위해 차 안에서 비좁게 기다리고 있는 허무혁 기자. 잠시 후 기자들이 어디론가 뛰어가자 자신도 허겁지겁 따라가 취재를 하기 시작하죠. 전문가님, 이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자님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시잖아요. 특종이 기자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특종은 기자들은 보통 단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단독은 기자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기자협회나 내부에서 주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기회에는 이제 특파원이라든지 출입처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썼을 때 어느 사회, 어느 기자로 이제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계속 영상 보실게요. 일을 끝내고 사무실로 복귀한 허무혁은 동료들과 함께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현장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영화에서도 보면은 현장에서 대기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허무혁이.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허겁지겁 김밥과 라면을 먹거든요. 사실 긴급히 출동하는 현장의 경우 저희가 총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총을 맞은 겁니까? 총 맞았다, 예측 불가능한 기사가 나한테 떨어졌다, 현장이 나한테 떨어졌다, 이랬을 때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로 총을 맞았다고 기자들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총 맞아서 나갈 때는 네. 저희가 몸을 챙겨나갈 겨를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간식 같은 걸로 때우고요. 그냥 늘 가지고 다니는 초콜릿 같은 걸로 당 유지하고 에너지 충전하면서 취재가 다 끝난 후에 보통 이제 간단한 한식 같은 걸로 컵라면이나 김밥을 먹기도 하고요. 저의 그냥 아이디어인데 총 맞는 상황 대비 가방을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거기에 뭐 단백질 바라든지 네. 그걸 미리 구비해 놓으셨다가 가져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서 저희가 이미 실행하고 계십니까?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에 하나씩. 다행이다. 정장 한 벌, 메이크업백 하나, 네. 그리고 뭐 드라이 샴푸라든지 세면 도구 같은 것도 같이 챙겨서, 예, 그건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영상 보실게요. 자,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바로 살인범이 본인이 아는 사람인 것 같다는 제보 전화였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특종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도 금전적인 보상이 좀 들어갈까요? 2021년이었습니다. 국내 제강사 7곳이 8년 동안 고철 가격 담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정위의 과징금은 3천억 원이었고요. 이를 신고한 제보자가 얼마나 보상금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과징금이 3천억이면은 1%만 해도 30억 아닙니까? 그쵸? 그럼 0.몇 프로일까요? 0.0? 이 제보자 같은 경우 증거 수준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총 60억 중 30%, 약 20억을 받았습니다. 이야, 20억이면 요즘 로또 1등 당첨금과 맞먹는 수준인데 저도 앞으로 뭐 없나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꽤 많네요. 이제 로또 당첨 그러실까봐 제가 로또 명당에서 로또 한 장을 사왔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에서 사왔으니까요. 안 됐어. 안 됐어. 아, 근데 반대로 기자님들도 엄청 정보가 빠르시잖아요. 네. 그럼 기자 신분을 숨기고 공익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자라면 보상금을 원하기보다는 특종을, 단독을 더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쓰지 다른 분에게 신고를 하진 않을 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예. 너무 격이 떨어져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전에 보도했던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는 잘리게 됩니다. 허망하게 잘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무역은 전에 받은 제보 전화를 떠올리고 제보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가 봐도 나는 살인자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게 되고 특종을 보도하며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죠. 전문가님, 저 궁금한 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파급력이 컸던 특종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네, 전 세계로 본다면 이제 퓰리처상 아시죠? 알죠. 네, 언론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상인데요. 네, 여러 분야의 상을 주는데 그중에 저널리즘 분야에도 상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파급력이 높았던 기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기자에게 주는 상인데요. 한국에도 올해의 기자상이 존재합니다. 방송협회가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기자협회에서 그리고 언론사 내부에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을 받으려는 것이 기자들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중 작년 올해의 방송기자상 그리고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한 무철이, 박재현, 박정현 기자님이 계신데요. 뭘 취재하셨나요? 네, 이분들은 이제 LH 아파트에 철근 누락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건이고요. 예,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저번편에서도 나왔었는데 입주를 기다리던 그 모 아파트가 그렇죠. 네. 순살 아파트. 그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 목숨과 안전을 지켜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건물 도면을 공부하고 또 이제 건축 용어를 외우고 운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취재를 끝까지 해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셨죠. 정말 필요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보도 덕분에 또 부실 공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정부도 재빠르게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죠. 네, 많은 부분들이 정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근데 그거 아세요? 무역이 잡은 용의자는 실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무역은 하루 종일 용의자를 뒤쫓다 그가 연극 량첸살인계의 살인범 역임을 깨닫고 좌절하는데요. 본인이 특종이라고 생각했던 이 취재했던 그 사건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혹은 오보였다 판명될 때 어떠세요? 저는 저 정도의 상황에 놓여진 적은 없지만 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철함을 발휘해서 기자라면 빨리 정정 보도를 하거나 네. 데스크한테 달려가서 이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기사를 쓴 거니까 본인이 다시 정정 기사를 그걸 쓴 기자가 정정 보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정 요청도 기자한테 올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쓴 기자 이메일로 연락처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제보가 오기 때문에 그걸 가장 빨리 알고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기자님이 진솔하게 기사를 썼단 말이죠. 근데 헤드에서 막았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많죠. 있어요? 네.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내야 된다고요. 형! 이런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극적인 상황으로 안 갈 수가 있는 게 네. 저희는 기획안을 먼저 내기도 합니다. 정말 기자님 신기합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인지, 과연 무역은 어떻게 될런지는 실제 영화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더 재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오시죠. 영상에서 보면 무역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 국장이 어마무시한 조건을 내거는데요.
특종 하나로 뭐 보너스 지급 아니면 초고속 승진 등 기자로서의 인생이 바뀌는 게 가능합니까? 기자의 인생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이러한 뭐 보너스라든지 이런 승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자의 인생이 바뀌는 경로가 아무래도 취재원의 삶과 사회를 바꾸면서 또 기자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저의 오늘 전체적인 질문이 너무 자본주의 같은 질문이었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기자 정신이라는 걸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기자님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영화 분석 같이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고 그쵸. 진행을 하는 입장이고 질문을 하는 입장이라서 제 네. 얘기를 오늘 풀어나가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예. 저도 기자님들의 다른 어떤 기자 정신과 이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다가 이게 가능해?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드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그 장면을 현실로 가져오는 시간. Possible, Impossible, I am Possible. 감사합니다.